외지인들이 전주의 아파트를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공급량이 늘고 외지인들이 아파트를 팔면 주택값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주시가 법적 문제가 없는데도 한옥마을 인근의 자동차 야영장 등록을 거부해 논란 일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국정교과서에 맞서 대안교과서를 제작하겠다고 선언해 정부와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원한 뒤 가짜 환자를 모집해 건강보험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주택 공급은 늘어나지만 오히려 값이 오르는 주택시장의 왜곡 현상을 살펴보는 기획보도입니다. 최근 석 달 동안 전주시 서신동 아파트 매수자의 30%가 외지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앞으로 아파트 공급량이 크게 늘어나고 외지인들마저 전주의 주택을 처분하면 주택값의 큰 하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시 서신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살펴봤더니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인 이 아파트 값은 지난 1월 2억 3,100만 원에 팔렸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2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은 지 19년이 된 낡은 아파트가 올 들어 2천만 원가량 오른 겁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서신동에 학원과 편의시설이 많아 부동산 값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전주 서신동을 비롯한 주거 선호 지역에서 잇따르는 외지인들의 아파트 매수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외지 사람이 여기 서신동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이렇게 탔다. 이제 차익을 보시는 거죠. 나중에 집값이 올라가면. 과연 이런 주장이 사실일까? 전주시 완산구청의 도움을 받아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서신동의 아파트 매매를 분석했습니다. 석 달 동안 245차례의 매매가 발생했는데 놀랍게도 30%의 매수자가 외지인입니다. 부산, 경남이 35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12명, 대구, 경북 8명, 서울 7명 등 모두 70명이 외지인입니다. 이들 외지인은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곳의 공동주택을 비교적 싼 값에 샀다가 시세 차익을 보고 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투기적인 성향을 가진 투자자들의 행위라고 투자자들의 행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까지 물량이 쏟아질 신규 아파트는 전주 만성지구 5,700가구, 전주 에코시티가 13,000가구 가량입니다. 이들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는 2년 뒤 외지인들마저 전주의 아파트를 팔고 떠나면 아파트값 폭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최근 공급이 지나치게 많은 전주에서 아파트 매매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주시가 한옥마을 인근의 자동차 야영장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는데도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한옥마을과 맞지 않다는 등의 이유지만 야영장 측은 근거 없는 등록 거부라면서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한옥마을과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7월 이곳에 들어선 자동차 야영장 등록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인근 한옥마을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고 주민 민원 등 공익이 침해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거기에 이제 한옥마을에서 바로 인근에 있고 한옥마을에 이제 발전하는 데 직장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야영장을 시군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면 내년 2월부터는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야영장 운영자는 전주시가 요구한 대로 등록 요건을 모두 갖췄는데 갑자기 등록을 거부했다고 주장합니다. 전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더불어 행정소송도 냈습니다. 절차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재판까지 가기 전에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는 해결을 해줬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도. 공익을 내세운 전주시의 등록 거부가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인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스만금 신공항의 착공 여부를 결정할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발표가 올 연말에서 내년 초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국토부의 공항 중장기 계획에 스만금 신공항 착공 여부는 물론
영남권 신공항 개발 문제가 얽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민하다며 정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단기 계획이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새만금 신공항의 착공 여부가 계속 미뤄지면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처음으로 반영된 새만금 남북 이축 도로의 국회 통과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의 빠른 내부 개발을 위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21억 원의 남북 이축 도로 설계비와 착공비를 반영했지만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새누리당을 설득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동서 이축 도로는 지난 7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남북 이축 도로는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2020년 완공 목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국정교과서에 맞서 역사 보조 교재를 만들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교육청이 국정교과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역사 보조 교재 개발에 들어가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역사 교사와 역사 학자로 구성된 집필진을 올해 안에 구성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뜻에 충청 남북도와 광주, 강원 등 9개 교육청이 참여 의사를 확정했으며 서울, 경기도도 추가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필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요. 또 사실관계에서도 많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정도의 교과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청이 만들 역사 교재는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외에 초등학교 5, 6학년 사회과목 오류 수정 자료도 포함됩니다. 광주교육청이 고려 중인 선택 교과 방식은 학생 부담을 고려해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역사 교재를 만들더라도 그 활용 여부는 단위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국정교과서와 같이 획일화되고 강제적인 교육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역교육청의 대안교과서 제작에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학교 급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급식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학생 83점, 학부모와 교직원은 90점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 지난해보다 평균 1점 이상 올랐습니다. 학교급별 만족도는 초등학교가 가장 높았으며 학생의 75%가 일주일에 서너 차례 이상 아침을 먹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도민 10명 가운데 3명만 거주 지역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거주 지역의 안전 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2%가 안전하다고 답했고 53%는 보통, 14%는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각종 재난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안에 재난과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원한 뒤 가짜 환자를 모집해 건강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빼돌린 보험금만 40억 원에 가깝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에 있는 한 의원입니다. 60살 이모 씨는 3년 전 의료법인 신청서를 가짜로 꾸며 이 병원을 포함해 모두 4곳을 열었습니다. 이사장이 된 이 씨는 월급 의사를 고용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가짜 환자들을 모집해 입원시켰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해 2년 반 넘게 무려 30억 원을 챙겼습니다. 제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제대로 잘 못 맞춰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로 가서는 저는 합법적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 씨의 매형인 61살 김모 씨도 같은 수법으로 한의원을 개원해 지난해에만 9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직접 고른 환자의 병명과 입원 기간을 정해 의사에게 알리는 식으로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대부분 서류상으로만 입원한 환자들로 많게는 7차례나 입원한 것으로 꾸며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여기는 뭐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해준다.
그래서 걸리지 않겠냐 싫다고 얘기를 계속했더니 괜찮다. 알아서 책임지겠다. 사무적인 허위 환자들 등록하고 또 이사나 의사는 거기에 맞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또 병원 측에서는 국가에 대해서 요양급여를 전부 지급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씨 등 모두 4명을 구속하고 월급 의사와 가짜 환자 등 10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남원 지리산에 전국 첫 산악철도를 만드는 예산 확보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찬반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리산 정령치 도로 1km 구간에 290억 원을 들여 산악철도를 시범 조성하기로 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남원 지리산에 선보일 산악철도는 기존 도로에 레일만 까는 것으로 남원시는 관광객 증가를 기대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중간에 신설할 정류장 때문에 자연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북 환경운동연합과 진안 녹색평화연대 등 전북의 12개 환경단체가 케이블카 반대 전북행동을 만들고 마이산과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케이블카 반대 전북행동은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자연 환경만 훼손된다며 마이산과 지리산을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해 천혜의 자연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찾아다니며 공연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활력을 주는 전문 예술인들을 김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여섯 명의 연주자가 품어내는 밝고 경쾌한 하모니카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낯익은 가락에 사회복지시설 식구들의 어깨가 절로 들썩입니다. 깃털 장식에 화려한 부채를 들고 춤을 추자 공연이 한껏 달아오릅니다. 너무나 좋아하고 이분들이 잠시나마 우리가 문화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유도도 하면서 하모니카 연주자와 가수, 국악인까지 전문 예술인들이 사회복지시설을 찾았습니다. 위문 공연은 지난 2008년부터 뜻을 같이 한 젊은 예술인들이 하나둘 모여서 시작한 이후로 벌써 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4번 바쁜 가운데 시간을 쪼개어 어려운 이웃들과 음악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렇게 노래한다는 게 참 보람차고 뿌듯하죠. 그래서 항상 봉사를 많이 다니고 있어요. 웃을 일이 적은 사회복지시설 식구들도 봉사자들의 이문 공연에 활력을 찾는 등 점차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몸이 성치 않아가지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있기 때문에 즐거움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저도 같이 즐겁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음악을 이렇게 같이 즐기고 나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증상도 좀 줄어들고요. 사회복지시설 식구들이 전문 예술인들의 재능 나눔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고창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축제 제42회 고창 모양성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오는 25일까지 엿새 동안 열리는 이번 축제 기간에는 답석놀이와 강강술래, 판소리 대제전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오는 22일에는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와 전주 비빔밥 축제가 시작됩니다. 전주동물원이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밤에 문을 엽니다. 전주시는 밤 11시까지 문을 열어 야간 조명과 포토존 등을 설치하고 대학생 동호회 등의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관람객 편의를 위해 야간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시내버스를 늘려 운행합니다. 네덜란드 바네벨트시의 경제사절단이 익산을 방문했습니다. 바네벨트시는 세계적인 식품 클러스터인 네덜란드 푸드밸리가 있는 곳입니다. 바네벨트시 경제사절단은 내일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방문하고 식품 기업을 둘러보는 등 오는 23일까지 전북에 머물며 식품 산업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가 오늘 전주대 스타센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는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민간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진로 상담과 취업, 창업 컨설팅, 고용정책 등 다양한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전주시가 아파트 분양권의 불법 중개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전주시는 양구청과 경찰,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분양권 매매 호객 행위와 불법 전매, 부동산 시세 조작과 무면허 중개 등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적발되는 중개업자는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전주지검은 차량을 후진하다가 아내를 치어 숨지게 한 76살 A씨에게 기소를 유예하도록 선처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전주의 한 농로에서 차량을 후진하다 아내 73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했고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일부러 낸 사고가 아닌데다 아내의 사망으로 가장 힘겨운 사람이 A씨라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5시 40분쯤 정읍시 옹동읍 60살 오모씨 축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돼지 1,500여 마리와 축사 한 동 980제곱미터가 타 소방서 추산 1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순창이 26.2도, 전주는 24.2도까지 올랐습니다. 오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전북 전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밤부터는 대부분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고 내일 낮까지 연무나 방무가 남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겠다며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